이 멋지죠? 이 이제 시가 이 강의하고 조금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23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2024년을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이제 12월이 남아 있는데 원래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해피 땡스기빙 데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게 있느냐면 2023년에 사실 해결된 문제도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 그렇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현실에 우리가 미리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났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경제적인 영향,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가 있어서 커트를 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미용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빈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에 빈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숙박업소에 특히 찜질방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카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철에도 있대요. 그래서 심각하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상황이 혹시나 빈대로 인한 것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러면서 참 더 마스크 끼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 항상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항상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최근에 저희들 PD들이 그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퓨처 셀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주제가 뭐냐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가라. 이미 내가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사람 이미 나는 결혼했다. 근데 남편하고 행복하게 아이들 놓고 아기자기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하고 마치 뇌를 이렇게 여기 보면 뇌 예측 능력을 최신 정보로 바꾸어서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미래의 내가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늘 감사가 나오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뭐냐면 아기가 2명 있으면 아기를 키우면서 나중에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애가 이제 자라서 결혼하고 그때 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상상하면서 그 아이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스토리는 이제 현직에서 34년 동안 이제 교사로 이제 근무를 했고 이때는 뭐 나의 모습을 내가 촬영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개 수업할 때 다른 학부모나 아니면 다른 이제 거기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있는데 받은 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운이 왔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도 별로 기쁘지가 별로 안 하죠. 왜냐면 나는 승진할 생각이 없는데 왜 이거 내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엄청 이게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별로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제가 많은 상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97년도에 이제 영어가 와서 이제 캐나다에 전국 20명이 뽑혀서 이제 해외 연수를 갔는데 여기에서 저는 엄청난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세상은 너무 넓고 할 일은 너무 많고 세상은 나날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걸 핵심적인 것을 제가 느꼈는데 첫 번째 제가 느낀 건 대형 마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통이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직업이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 있는 교사들은 저희들이 이제 공립이나 사립이나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을 직접 보고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교사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미래에 영원히 교사로서 근무할 게 아니야.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사는 철밥통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연금 받고 끝나는 거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이분들은 이제 주말에 다른 잡을 또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한 가지 직업으로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 조국에 대한 게 나라 사랑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가면 같이 만나 한국 사람 보이잖아요. 막 혹시 중국인인가 싶어서 이제 물어봐. 영어로 물어보면 아니고 한국인이다 이러면 그때는 한국 무조건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끌어안으면서 나 전라도 사람인데 어디 살아요? 부산 사람 막 끌어안고 울고 막 반갑다고. 우리는 별로인데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IMF가 왔다 하니까 이게 있잖아. 한인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면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있잖아. 여기에 대한 애국심이 진짜 너무너무. 그래서 아, 이 나라의 소중함 이걸 또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는 너무나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제 20명을 전부 다 캐나다 곳곳에다 다 이렇게 흩어나 절대 연락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영어 배우러 왔으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있는데 보니까 뭘 주냐면은 그 인포메이션 맵이라고 그걸 딱 주면서 이거 주면서 당신이 찾아온나 봐. 손짓 발짓 하든지 어쨌든 버스를 2번 타든 3번 타든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늦게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보다가 내가 걸어오잖아요. 그럼 뛰어가자. 그러면 남자들이 안 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먼저 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애들 있잖아. 이렇게 뛰어오잖아. 애들 전부 다 태우고 앉히고. 그리고 딱 버스에 타잖아요. 타면 여자나 어린이가 오면 다 비켜줘요. 뭐 나이에 불만 없이. 그리고 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했으면 그 이혼하고 나면 생활비가 다 나와요. 교육비, 생활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안 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는 이제 재혼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문화가 틀리더구만요. 그 이제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새로운 여자가 만났다. 남편이 그러면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미안합니다. 제가 좋은 분이 생겨서 어떻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국가에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한 그 생활비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재혼할 때까지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전구가 나갔다 이러면 빨리 와서 고쳐주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거기를 보니까 추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 지부에다가 막 이렇게 루돌프 사슴이 막 썰매 타고 가는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제 막 조명을 만들잖아요. 남자들이 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구냐 하니까 전 남편이래요. 전 남편이 왜 해주냐 하니까 여기는 남편이 이제 만약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다 돌봐주는 거예요. 재혼할 때까지. 아, 그래서 정말 캐나다에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멋지다 이러면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장을 은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되면 연금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충분히 생활할 정도로 연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노인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고독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살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개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가지고 관리실 아저씨가 가서 체크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 이래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고독사 이런 것들이 오고 자살하고, 우리처럼 못 먹고 살아서 있잖아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이 사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이미 주 5일제가 돼가지고 돈 있는 사람 주말 여행 다니고요.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투잡을 뛰는 거예요. 지금 알바식으로 계속.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영어를 전담을 하면서 생활 지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생활 지도 안 하니까 그 여파로 내가 이제 승진 준비를 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준비를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건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발령 대기하면서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119에 실려가고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장애 문제, 그 다음에 혈행의 문제,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기질이에요. 저희 집에 전부 다 고혈압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이. 고혈압, 그 다음에 호르몬의 문제, 이 갑상선, 항진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 면역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정말 제가 놀랬는데요. 이걸 내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면서 학교 현실은 이렇게 많이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고객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필요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거 맞다라는 생각은 제가 했었죠. 그리고 이미 교사도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다는 걸 이미 이제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소문이 났겠죠. 제가 학교에서 쓰러졌다, 몸이 아프다 이러니까 우리 이무숙 스폰서님이 이거 우리 제품 클린 제품을 싸들고 학교로 오신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먹었죠. 먹어보니까 뭐 나쁘진 않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거 좀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 딸부터 먹였어요. 딸부터 먹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이걸 먹으면서 몸이 이제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게 참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내가 먹고 내 가족 특히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어요. 이제 왜냐면 저희들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무숙 스폰서님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MBA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 이렇게 사업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 인생의 정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승진 마무리하고 이제 퇴직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60 넘어서 그때 주변에 좋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맡기지가 않는다. 이래. 정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살아갈수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짜 이게 느껴지는 게 지금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해라 했다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또 새로 이런 일을 해란 말이가 이러면서 안 할라 하는 거 아예 처음부터 안 할라 그러는 거.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리고 훈장도 받고 이렇게 마지막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벌려고 건강을 포기하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일을 하다가 건강이 무너지니까 벌었던 돈을 전부 다 쓰는 거. 이게 진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비해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고객 케어하고 있는 사람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잘 돼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했는데 돈이 좀 돌아가는데 한쪽이 이게 뭐랄까 석회가 끼어가지고 팔과 어깨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글리코를 먹고 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결국은 3개, 4개 체인점을 해도 1개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부 다 대출받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돈을 못 쓰는 거. 우리는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체인점을 해도 이렇게 자기 점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왜냐면 뭐 특별히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그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런 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질병이 딱 오니까 병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출근을 못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이.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는데요. 보니까 먹거리 문제예요. 많이 먹고 음식은 많고 색깔도 예쁘고 하는데 많이 먹어도 실제로 영양이 불균형하고 실제로 있어야 될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주변에 3, 40대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식사를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이해가 가. 근데 2명이고 아기까지 있는데도 다 시켜 먹는 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시장 봐가지고 요리하는 시간도 없는 데다가 요리란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오히려 시켜 먹는 게 싸게 치는 거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를 들면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이 너무 맛이 없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식구들. 그래 차라리 사 먹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왼쪽 편에 있는 거 전부 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수분 부족. 이거 솔직히 말해서 물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학교 안에서도 우리는 이동을 하거든요. 수업을 하면서 체육관에 가야 되고 컴퓨터실에 가야 되고 영어 예하실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리실에 가야 되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쉬는 시간에도 뭐 아이들 뭐 생활지도 하고 이러니까 물 마실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첫째, 인체의 건강이 세포의 건강인데, 우리가 이제, 채소 단위가, 인체 채소 단위가 세포인데,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가에 이상한 솜털이 있는 게 이제,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20만 배 이상을 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이제 실제 이렇게 세포의 구조물 이렇게 완전히 이런 모양을 보시면, 이걸 확대를 해서 봤더니 8개의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다당체가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알아본 게 이제 95년도에 네처지에 이렇게 이제 저널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포 주변에 있는 이 구조물이 이 주변에 어떤 물질을 먼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해서 이렇게 나쁜 바이러스나 이 독소나 이런 것들은 다 막아주고 좋은 영양소나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면역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를 하더라. 이런 게 이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이미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TV에 나와도 예사를 보는 거예요. 이미 보면 세포 건강의 핵심이 글리코 영양소인데 우리 TV에서는 뭐라고 나오면 면역 탄수화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의사 이분이 뭐라고 했는데 엄지제약에서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보통은 3, 4만 개. 이거는 이제 반건강인이고 그리고 10,000개 이하가 됐을 때 이제 암세포나 이런 질병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이미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엔도 박사가 이제 일본에 보니까 장수하는 노인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이 안에 염증이 없고 세포 안에 그 당사슬이 빼곡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 영양소가 이렇게 초장수 노인들에게 두드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핵심은 글리코 영양소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자료가 굉장히 제가 이해가 되는 자료인데요. 교과서가 만약에 엉터리가 됐다면 엉망이잖아요. 근데 합법생화학 교과서에 96년도에 이미 200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가지의 단당류가 있지만 8가지는 이거는 우리 세포 촉수를 이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밝혀졌다. 근데 96년까지는 그렇게 배웠는데 10년이 지난 2006년도에서는 이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넣어줘야 된다. 왜? 음식 종류, 식물에는 이미, 식품에는 이미 영양이 없기 때문에, 영양소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합법생화학 교과서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김철민 교수가 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뭔가 합법생화학 교과서 이 이야기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테크놀리지 리뷰즈에 이렇게 대개를 바꿀 10대 신기술 안에 글라이콘 믹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10대 기술에 들어갔느냐? 의학적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질병을 치유한다는 말이죠.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글리코 영양소에 보면 우리는 한국에는 2004년에 등록됐으니까 딱 20년 됐잖아요. 20년 됐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제일 진짜 그게 희망적인 게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계획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체지방 감소, 근육량, 골밀도 증가, 혈청 상태가 좋아진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찾아보면 거의 다 체지방 많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 골밀도 거의 없어요. 없고, 그리고 거의 다 혈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첫 번째 이 종류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 노화를 진행을 억제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질병들, 이름도 알 수 없는 모든 질병들이 좋아지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각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세포들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서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해서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영양소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조절되고 회복되고 개선되고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STP 하면은 사람들이 막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튼 이런 특허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한 아이템인데 저는 이 아이템 때문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 글리코에 정말 내가 놀래서 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나머지는 정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뭣도 모르고 사업을 했는데 누구나 다 필요한 아이템이다. 글리코 영양소가 최초 최신 최고로 가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할 줄 몰랐고 사업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꽂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1세기 웰니스 산업 선두주자로서 메나테크에서 이 핵심 아이템이 면역의 핵심 아이템이고 이러이러한 현대 식생활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미량의 다당체 성분을 메나테크에서 특허 조성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 두 개의 최고의 제품 M2하고 만나폴 이 제품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위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저희들은 학교 교육과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받았지만 또 저희들이 직접 했지만 재정 교육은 한 번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걸 이야기를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자산이 왜 중요하냐 이랬는데 정말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산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자산 구축하려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ES 4분면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노동소득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루라도 만약에 쉬게 되면 내 소득이 딱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쪽으로 넘어갈라 해도 넘어갈 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ES 4분면에 있는 분들이 B 4분면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뭐 능력이 되면 만들거나 돈이 있으면 사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의 변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이만한 중간에 유통 과정에 마진을 전부 다 내고 저희들이 샀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차 유통, 2차 유통, 3차, 4차 유통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대형 냉장고가 있어서 대형 할인 매장에서 더 싸게 구입하고 이때는 택배 기술이 발달되는 바람에 20%더 할인해서 인터넷 홈쇼핑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지출이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고 내가 필요한 걸 샀는데 그게 내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이 프로셔널 마케팅을 이해를 한다면 정말 네트워크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제 그 MBA 입가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이번에 온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근데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그 한 몇 년, 한 5, 6년 전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뭐 그런 5천만 원어치 있잖아. 제품을 내려가 집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에 대해서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네트워크가 불법하고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방판이나 불법에 이게 혼동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부정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광고비나 관리비나 샘플비를 전부 다 제하고 회사에 있잖아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우리는 싼 값으로 살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비자에게 환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메나테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유화 즉 내 자산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방법이 시스템 복제다. 제대로 된 복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를 보면 지금 최근 6년 동안 미국 50만 명의 100만 장자를 보았더니 전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20%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회사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회사가 만약 없어지면 네 자산 구축한 게 하는 것 없이 다 날아가잖아. 그렇게 해서 회사를 제가 보고 뉴스 메나페스트에 가서 봤더니 정말 이 메나테크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의학 대체 웰니스 기업이고 이러이러한 다국적 기업이고
근데 이 중에 저는 착한 소비가 굉장히 마음에 꽂혔어요. M5M. 이게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죠. 나중에 이제 검증을 했었죠.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대가 기업이 부채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개인과 회사가 부채가 없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회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전 세계 500만 명 아이를 이제 후원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양 회사를 이런 회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런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26개국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나테크 사업이라는 게 정말 이게 실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 사업은 정말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메나테크 보상 플랜은 7가지로서 딱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완전히 익히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 처음 시작은 뭐냐면은 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평상시에 슈퍼나 마트에서 쓰던 것들을 이렇게 메나테크 제품으로 멋진 제품으로 바꿔 쓰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보상 플랜 잠깐 알아보시면 첫 번째는 정보 전달해서 즉각적인 수입이 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보 전달이 쉬운 것은 재구매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리더십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길게 가려면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리더십과 시스템에 의한 안정적인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멘토와 체크 매칭 보너스에 내가 주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랭크 보너스나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보너스가 이제 풀 보너스가 나온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초기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한 번 할 수 있는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규 가입 후에 6개월 이내에 팩을 하나 사면 10%가 추천인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도 선물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한데요. 저는 이제 이 보너스에 대해서 이제 내가 500pb 이상을 했어요. 500pb를 하면 8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500pb 80만 원 저 못 먹어야 하는 분들에게 어치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pb 정도를 내가 먹고 이렇게 전달을 2명이 했을 때는 8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4명을 했을 때는 20만 원을 받는데 이 보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초기 사업자에게는 2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보너스가. 그래서 이제 유니레벨은 먼저 내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직급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급을 가야 그 다음에 보너스 이렇게 유니레벨을 받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8%에서 4%까지 이렇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150pb 이상이 돼야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는 판매하는 거 난 못해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본인들이 먹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7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한 보너스는 사실은 메인 레그 외에 오픈 레그에 이제 7단계 밑에 8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가 직급을 가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멘토 보너스는 내가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이 직급을 갔을 때 보통 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온 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빨간색이라면 이분들이 직급을 가면 이분들에게 받는 직급 간 보너스 갈 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디렉트가 되면 4만 원 받고 ED 같으면 1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GED가 됐을 때 골드 ED도 내나 1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시고 온 분이 ED 이상 됐을 때는 전부 다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 매칭 보너스 이게 진짜 최고인데요. 정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급이 갔는데 이때는 뭐냐 후원 계열이에요. 제가 모시고 온 분이 아닌 이분들이 직급을 갔을 때 이분에 대한 소득이 들어오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제 실버 ED가 돼야 돼요. 내가 실버 ED 이상이 됐을 때 이 소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D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됐잖아요. 4단계 보면 여기는 ED가 있어요. ED는 전부 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ED들은 다 압축을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가장 중요한 게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가 가장 강력합니다. 20%부터 10%까지. 네. 그다음에 랭크 보너스가 글로벌 풀 보너스는 이제
GED가 됐을 때 이제 한 번 주는 거예요. 일생에 100만 원. 그 다음에 PD 됐을 때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폴 보너스는 브론즈 PD 이상일 때 지분별로 전 세계 1.5%를 지분별로 해서 이렇게 받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에 이제 코리아 풀 보너스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한국 매출을 1.0% 그러니까 1%를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 1위 이상들에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3년에 저희들이 받을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메나테크에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PD부터 시작해서 골드 PD까지 해가지고 5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매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PD부터 이제 CPA까지 이제 사실 저희들은 3스타까지 있죠. 3스타 PPD까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하고, 보상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500PB 내가 한 80만 원 정도를 내가 집 식구들하고 같이 제품을 드시고 4명에게 전달했을 때 즉각 소득이 얼마냐면 SD 실버 디렉트는 약 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받게 되고요. 한 단계 더 내려갔을 때 이제 4사람이 2명이 이렇게 내처럼 4명한테 전달했을 때 약 70만 원 정도 ED가 되는 소득을 받을 수 있고, 그래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제 실버 ED가 되는 거죠. 예. 실버 ED 되면서 약 100만 원 이상 정도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패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ED가 되면서 ED가 되는 것을 요만큼 복제를 계속 시키다 나가면 결국 실버 ED가 되고, 똑같이 내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들면 실버 ED가 2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실버 ED를 만들었을 때 GED가 되고, GED를 한 명 더 만들었을 때 PD가 되고, PD가 한 사람 더 만들면 브론즈를 한 사람 더 만들었을 때 실버 ED가 되는 거죠. 실버 PD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SED가 딱 중간입니다. 허리 100만 원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 GED 정도만 돼도 정말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PD가 되면 400만 원, 그 다음에 브론즈 PD, 그 다음에 실버 PD가 됐을 때는 이제 1,400만 원 정도.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쪽 저쪽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일하고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인쇄가 되고 연금이 되고 상속까지 되는 이런 멋진 메나테크 보상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이해하고 실행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GD 정도가 되면 한 1년 정도면 가능하더라. 이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PD는 약 3년이면 충분하더라. 그리고 이제 브론즈 PD는 한 5년이면 충분하더라. 저도 5년 됐을 때 브론즈 PD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인데 내가 조금 더 지나서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후원수당은 보면은 우리 보통 다른 타사에 비해서 2.5배에서 5.6배 받는다는 거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에서 여행인데요. 이 보상이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여기 보면 이제 GIP, 그 다음에 PD 서밋, 그 다음에 코리아 메나페스트, 올해는 아시아 메나페스트, 이런 보상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이제 지원그룹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 3가지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쉽고 재미있게 STP하고 모든 자료를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고,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까지 되는 이런 멋진 TLP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교사께가 말하기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평가된다. 이게 정말 가슴에 닿는 거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5년 후에 만약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늘 생각해 본다면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이제 연구학교를 운영할 때 학교장 선생님 다른 교사들은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일을 많고 그냥 귀찮고 너무 힘들다, 늦게 퇴근해야 되고 일을 너무 많고 막 어떤 때는 방학 때도 나와야 되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년은 어차피 흘러간다. 하지만 내가 조금 고생하면 당신들에게 다 인센티브가 있다. 자, 승진을 하기 위한 고가 점수를 해도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다. 학교 이동을 할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안 할 이유가 뭐 있노?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켰거든요. 정말 우리가 5년 후에 내가 그냥 시간이 그냥 일반 편하게 지낸다고 아무런 해결책은 없지만, 내가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메나테크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건강과 재정과 시간에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된다. 이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습관혁명이라는 책이 굉장히 지금 이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 아니면 심지어는 백댄서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게 평생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최소 습관을 바꾸는 시간 21일이고요. 그 다음 66일 되니까 습관이 정착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일, 그러니까 안 하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습관을 내가 장착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습관이 된다면 최소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습관이, 우리 고테드 습관 있잖아요. 고테드 하는 습관, SDP 하면서 8가지, 6가지, 가장 핵심적인 건 5가지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부터 SNS 전달하고 고객 관리까지 하면 7, 8가지 되잖아요. 이런 습관을 내가 장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남편이 계속 안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 이런 애가 없다 하면서 하도 그래서 이제 같이 본 거예요. 처음부터. 봤는데 이때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게 이제 1세트 전에 여기서 그게 뭐야, 근육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근육이 파열하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가서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안세영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공격형이 아니고 수비형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자꾸 주고받으니까 많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배드민턴을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해봤잖아요. 이거 하고 난데 그날 몸살 났어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완전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공 받으러 다니 못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엄마가 옆에서 그만두라고, 그만해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만해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겨가지고 이렇게 기절한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이가 무릎 부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중끝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마음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거. 그게 자기가 승리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 하냐면, 이게 처음에는 천지페이가 나에게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야, 못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했는데 내가 끝까지 도전해서 내가 반드시 하고 말겠다는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결국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잖아요. 근데 막 그 매스컴에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인터뷰도 이제 처음에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저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올림픽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 어린들의 가슴을 치는 그런 놀라운 있잖아요. 안세영이라고 나오면서 이 나이가 21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 아시안에서 그 금메달이 4개인가 땄는데 제가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제 남편하고 야,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겠는데 돈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자 했더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시안 게임은 아예 연금 엄청 점수만 주고 없어요. 아예 돈 하나도 못 받고요. 그냥 포상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남자일 경우에는 이제 병력이 이제 그걸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포상금 받는데 모아서 한 게 2023년도에 자기가 이제 받은 게 총 합하니까 5억 정도 돼요. 근데 연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 가야 연금이 나오는데 금메달 따잖아요.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점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로. 그리고 이제 포상금은 이렇게 일시금으로 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랬거든. 그러면 금메달을 예를 들어서 2번을 받았다. 그러면 200만 원 받는 거야. 그게 아니야. 2번을 받으면 200이 아니고 거기서 감점이 돼가지고 100 몇십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금 소득을 받는다는 게 굉장하다. 그냥 일시금으로 주고 싶지, 죽을 때까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가에서는 연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소득,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받는 소득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소중한 게, PD 받는 400만 원이 이 죽을 똥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게 100만 원 받잖아요. 얼마나 진짜 대단한 거. 정말 제가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그룹과 함께 내가 3년에서 5년의 시간 투자로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자산 소득이 구축된다면 이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내가 죽을 때도 내가 가난을 대물림한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임팩트를 받을 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메나테크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